쇠판 있는데도 다 염증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다 그냥 한 번에 조치를 해야 되겠다, 이제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좀 들어가죠. 대수술입니다 이게. 쇠판 다 빼려면 양쪽 다 째야 되고 가운데 또 열어서 인공관절도 빼야 되고 큰 수술이죠. 안녕하세요 여러분, 수술 읽어주는 남자 수익남 닥터콩깍지 조재원장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제 뭐 가끔 이제 하는데 어려운 케이스, 남들을 다 하기 싫어하는 그런 케이스로 가지고 좀 돌아왔습니다. 무릎 인공관절의 감염 케이스인데 제가 앞에서도 몇 번 했죠. 프로스탈락이라고 해서 항생제하고 시멘트를 버무려서 섞어놓고 뭐 육주로 항생제를 쓰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또 수술하고 이제 등등등의 여러 가지 좀 얘기를 했었던 케이스인데,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부터 인공관절 감염이 됐던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. 하필이면 인공관절을 하고 잘 지내시다가 인공관절 주변 골절이 돼가지고 골절 수술을 했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감염이 아마 시작이 됐던 게 아닌가, 이제 그런 케이스야. 오늘의 주인공은 이제 73세 여자 환자분이고 인공관절을 6년 전인가 7년 전에 하셨대요. 이제 잘 지내시다가 재수없게 그냥 미끄러져서 그냥 딱 부러지신 거예요, 인공관절 하신 부위가. 근데 이제 그거를 처음에 수술을 아마 인공관절 한 병원에서 했는데 안 붙었다고 해요. 그래서 두 번째 수술을 지방의 이제 모 대학병원에서 이제 했는데 쇠판은 이제 양쪽으로 됐죠. 처음 수술할 때 한쪽으로만 아마 됐었던 것 같고, 그래서 이제 약해서 실패한 것 같고, 두 번째 수술할 때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좀 됐는데, 문제는 그러고 나서부터 자꾸 안쪽에서 좀 통증이 심해지고 고름도 나오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. 근데 이제 해결을 잘 안 해주셨는지 여기저기 좀 다니시다가 저한테까지 오셨어요. 처음에 이제 사진을 딱 찍어봤죠. 인공관절이야 뭐 그냥 그대로 있는데, 이제 문제는 인공관절도 자세히 보면 여기가 좀 녹아 있어요. 뼈 있는 데가 아래쪽도 좀 녹아 있고, 위쪽에 보면은 이제 쇠판이 양쪽으로 돼 있어서 이거야 뭐 그냥 인공관절 하고 나서 주변 골절이면 원래 저도 저렇게 치료하니까 얘는 이제 이상한 게 아니야. 근데 보니까 내측에 쇠판 있는 부위에 있는 피부가 여기가 엄청 딱딱하게 다 굳어 있고, 저기서 이제 뭔가 고름이 살짝씩 좀 나오고 막 그런 거예요. 딱 봤을 때 뼈는 뭐 어느 정도 다 붙은 것 같아요. 아마 여기 이제 아마 고리식도 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. 하얗게 뭐도 보이고, 아무래도 이제 두 번째 골절 수술이다 보니까 이제 뼈가 안 붙었기 때문에 뼈 이식도 좀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뼈는 잘 붙었는데 이게 좀 보면 여기도 뭔가 이렇게 약간 살짝 쇠판하고 뼈 주변으로 까맣게 선이 보이는 게 뭔가 좀 녹아있는 그런 소견이죠. 옆 사진에서도 보면은 인공관절이 원래 요 부위가 여기가 요선에 맞아야 되는데 처음 수술할 때 약간 인공관절이 좀 아래쪽으로 좀 들어간 것 같은데, 뭐 그거는 이제 골절 수술하고는 뭐 상관은 좀 없을 것 같기는 하고요. 이런 히스토리가 있건 저런 히스토리가 있건 일단 인공관절 감염이다 그러면 일단 저거 뭐 다 빼내지 않고서는 제대로 하긴 좀 어려워요. 특히나 이거 좀 이제 만성일 경우, 급성일 경우에는 저렇게 안 빼내도 내시경으로 좀 처치하고 항생제만 잘 쓰면 회복될 수도 있어요. 근데 이제 만성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보면 또 뼈도 좀 녹았단 말이에요. 뼈가 녹았다 그 소리는 골수염을 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내시경으로 세척만 해서는 골수염을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. 일단 저거 다 빼내고 이 뼈 안에 있는 염증까지 다 긁어내고 프로스탈락을 넣어놨다가, 그리고 나서 다시 2차 수술하는 게 이제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,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쇠판 됐던 것도 사실은 그 부위부터 아마 감염이 좀 돼서 이렇게 시작이 됐을 것 같으니까 쇠판도 다 제거를 하지 않고서는 확실하게 감염을 잡을 수가 없겠죠. 그러니까 쇠판 제거하고 인공관절도 빼고 프로스탈락도 넣고 시멘트 비드도 넣고 쇠판 있는데도 다 염증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다 그냥 한 번에 조치를 해야 되겠다, 이제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좀 들어가죠. 대수술입니다 이게. 쇠판 다 빼려면 양쪽 다 째야 되고 가운데 또 열어서 인공관절도 빼야 되고 큰 수술이죠. 일단 수술했던 사진을 보면 위쪽 대퇴뼈는 그냥 요거는 별로 이렇게 남은 게 없어요. 워낙 다 녹아서. 아래쪽은 아까 그 내측 뼈가 녹은 데는 조금 이미 녹아서 그렇지만 다른 데는 아직은 좀 붙어 있어가지고 경골 쪽에는 그래도 대퇴 쪽보다는 조금 그래도 염증이 좀 덜했다. 이제 원인 자체가 대퇴 쪽에서부터 염증이 생겨서 이제 내려온 거다, 그거 좀 알 수가 있었고, 인공관절 다 빼내고 스탈락 넣고 찍은 사진을 딱 보면은 험하죠. 안쪽하고 바깥쪽에 있던 쇠펜 자리는 항생제 시멘트가 이렇게 비드로 해서 들어가 있고, 가운데도 지금 많이 비어 있거든요. 거의 뻥 뚫렸어요. 여기도 시멘트 비드가 들어가 있고,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녹은 데에 넣고, 그다음 위아래는 프로스탈락으로 인공관절과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어서 넣어놨죠. 옆 사진에서도 보면 험해요. 다 이게 좀 뚫려 있는 상태라서 뼈도 지금 많이 좀 녹았고 옆에 주변 살도 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죠. 이 상태에서 이제 프로스탈락이 좀 보면 위에도 이렇게 좀 들어가 있고요, 아래도 좀 있는데, 요거는 이제 제가 두 가지 목적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. 하나는
일단은 항생제를 무지하게 한 3일 정도 48시간 72시간 동안 저 부위로 엄청난 양을 투여를 할 수가 있다. 주사로 맞는 것보다 훨씬 더 고농도의 항생제를 초기에 투여를 해서 염증 잡는 데 상당한 도움이 좀 될 수가 있고요. 두 번째는 인공관절 어차피 저거 빼고 다시 넣어야 되잖아요. 6주 후에 이제 수술을 다시 해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저게 수축이 되면서 근육은 남아 있으니까 대퇴 쪽에 있는 근육들이 내가 힘을 안 줘도 자꾸 땡긴단 말이에요. 그러면 저게 점점 좀 좁아져서 공간이 없어져요. 나중에 저게 인공관절 어떻게 넣어? 못 넣잖아요. 그러니까 그 공간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게 저런 식으로 인공관절과 비슷하게 생긴 모양의 프로스탈락을 집어넣고 저 상태에서 좀 구부렸다 폈다 좀 시켜요. 딛지는 못해. 딛는 건 좀 어려워요. 덜렁덜렁하니까. 근데 구부렸다 폈다는 어느 정도 해놓으면 이게 훨씬 더 조직 자체가 조금 그래도 유연해서 다음번에 수술할 때 훨씬 더 좀 수월하게 좀 할 수가 있으니까. 그래서 프로스탈락을 넣어놓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구부렸다 폈다 운동을 좀 시키죠. 이 상태에서 이제 6주를 이제 기다리는 거죠. 재수술하기 전에 다시 좀 찍어서 이제 더 이상 뼈가 녹지는 않았고 잘 유지되고 있고 옆사진도 괜찮고 그다음에 피 검사도 어느 정도 좀 정상 수치 안으로 좀 돌아왔고 이러면 이제 감염이 어느 정도 이제 치료가 되었으니까 재수술 합시다. 재수술하고 나서 이제 찍은 사진들이고 이게 보면 이제 위아래로 기둥이 좀 길게 있는데 이거는 뼈가 이미 다 녹았어요. 많이 녹았어. 속 안에 인공관절을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뼈가 있고 거기다 인공관절 붙여야 되는데 이게 받쳐야 되거든요. 이게 체중이 실리니까 이게 받쳐져야 이제 체중을 실어도 무너지지가 않는데 받쳐야 되는 뼈가 좀 많이 파이가 없어졌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게 약해져 있어요. 여기다 그냥 인공관절 그냥 대충 넣으면 그냥 모래 위에다 집 짓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. 조금만 충격과도 우수수 무너져 내리는 거니까 모래가 덮여 있어도 그 속 깊은 데는 이제 암석이 있을 텐데 거기까지 이제 쇠기둥을 박아가지고 단단하게 하고 그 위에다 집을 올리는 거죠. 저 쇠기둥 자체는 이제 인공관절의 안정성에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한다. 이게 아래쪽에 뼈가 좀 비어 있어도 저런 식으로 기둥을 좀 굵고 긴 거를 넣어놓으면 그거 자체가 어느 정도 안정성 확보를 해줘요. 주저앉지 않게. 이게 보면은 위쪽 쇠는 그냥 그대로 일직선으로 뻗어 있는 것 같은데 아래쪽 쇠는 약간 여기 보면은 좀 살짝 이런 식으로 좀 정면이 아니라 약간 틀어져 있어요. 이거는 골수강이라고 하는 게 사람마다 좀 다르거든요. 뼈가 약간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무조건 이제 일자로만 꽂아 놓으면 인공관절이 안 맞아요. 이게 뼈가 있으면 이렇게 틀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틀어질 수도 있고 앞으로 나올 수도 있고 뒤로 나올 수도 있고 이 기둥 때문에 이 기둥이 없으면 마음대로 위에서 모양이라든지 크기에 맞게 조절할 수가 있는데 여기다 기둥을 연결해 버리면 그 기둥이 어떤 모양과 위치냐에 따라서 정착이 돼야 되는 그 인공관절이 뼈하고 이게 모양이 좀 안 맞아요. 그럴 때는 그 기둥을 360도 이렇게 좀 돌려가면서 어느 쪽으로 하면 인공관절이 좀 맞고 어느 쪽으로 하면 약간 삐져나오니까 뭐 몇 미리 뒤, 뭐 몇 미리 앞, 바깥쪽, 안쪽 그런 식으로 옵션을 이제 넣을 수가 있어요. 이거 옵셋이라고 하는데 이제 옵셋 스템을 쓰면 이런 식으로 일직선이 아니라 약간 틀어져서 이제 보이는 거죠. 정면에서 봐서 이렇게 틀어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게 3차원이기 때문에 옆으로도 가지만 뭐 뒤로도 갈 수도 있고 앞으로도 갈 수도 있고 막 그래요. 정면 사진에서 보면 이제 깨끗하게 위아래 인공관절이 잘 들어가 있고 화면 사진을 봐도 인공관절 잘 들어가 있고요. 옆 사진에서 봐도 인공관절 잘 들어가 있죠. 아까 대퇴뼈도 지금 보면은 이쪽에 있는 위쪽 뼈 라인하고 이 라인하고 이제 거의 일직선이 되거든요. 처음 수술했던 그 인공관절보다도 지금 재수술한 인공관절의 위치가 사실은 더 좋은 위치라고 좀 할 수가 있어요. 대략 이 어머님은 3일 만에 좀 딛기 시작하고 이제 구부렸다 폈다 하시고 잘 걸어서 회복하시는 과정 중에 있어요. 사실 인공관절 수술 중에는 감염 인공관절의 재수술이 가장 좀 고난이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감염 인공관절은 좀 골치 아픈 게 뼈가 다 녹아 있어요. 제 모양의 뼈가 아니다.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스탈락을 하면 다 조직들이 다 구축이 돼 있고 염증 때문에 녹아 있기도 하고 다 딱딱해져 있고 그러다 보면 접근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. 뼈 속 안에 저 인공관절 저 길다라고 큰 인공관절 넣어야 되는데 접근 자체가 어렵고 그 다음에 또 뼈가 다 녹아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인공관절 기구들의 도움을 참 받을 수가 없어요. 이거는 거의 그냥 조각하는 수준의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의사의 경험과 판단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술이라 계획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. 이게 수술 전 계획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. 들어가서 그때그때 맞춰서 해야 되는 거라. 개인적으로는 인공관절 중에는 이제 가장 고난이도의 재수술은 인공관절 감염이 있을 때 하는 재수술이 가장 고난이도다.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돼요. 그래도 하여튼 이런 식으로 치료해서 좀 잘 나으시면 통증 없이 그냥 잘 지내시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이제 의사의 보람이죠. 고생한 만큼 환자도 좋아지고. 그래서 오늘은 인공관절, 특히나 이제 무릎 인공관절 감염에서의 재수술 케이스를
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았어요. 이런 식으로 두 번에 걸친 수술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잘 나올 수 있는 거죠. 이게 안타깝게도 100% 낫는다고 사실 장담하기는 좀 어려워요. 아무래도 감염이라는 게 의사의 마음대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가끔 이제 뭐 잘 됐다고 생각하고 지켜보다가 재발하는 경우도 있고 참 이게 좀 어렵지만 그래도 낫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세요. 제가 봤을 때는 90% 정도는 재발 안 하고 좀 잘 지내시는 것 같긴 하세요. 오늘 어떻게 좀 유용한 정보가 되셨다 그러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3가지 부탁드릴게요. 다음에 또 흥미롭고 재미있는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